오늘은 제가 원래 스캘핑 하고 단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음, 알려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하셔가지고 그 종목을 대충 훑어는 봤어요. 근데 완벽하게 다 훑어보지 못해서 이게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고르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집 오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종목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아직 다 찾지 못했어요. 보여드리면서 일단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 카톡방에서 좀 지쳤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찾는 게 힘들어요. 한마디로 이 종목을 찾을 때 이게 거의 기본 몇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종목을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종목을 알려드릴 때 기본 하루에 5시간 이상은 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음, 시장을 분석해야 되고 분석할 때 대충 상승할 것 같다, 하락할 것 같다가 아니라 제가 그 전 강의에 알려드린 것처럼 한 개 한 개씩 클릭을 해보고 어제는 개인들 수급을 얘기했는데 그 기관들 수급, 외국인 수급, 뭐 미국 주식이 어떻게 끝날 것 같은지 거기에서 미국 주식이 어느 게 올라갈 것 같은지 그런 거 한 개 한 개씩 다 분석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혼자 하면은 시간에 다니까 막 훑어보고 거기서 제일 강한 거 켠 다음에 호가창 보고 따라 들어가고 스캘핑하고 말 텐데 그러면은 물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그런 식으로 알려드렸는데도 단타한 거 타점 잡아드린다고 개인톡으로 보내달라고 할 때 한 사람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보내주시면 다른 한 분은 안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한 번에 2분 이상이 저한테 보내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럴 거면 몇 시간 동안 종목을 찾아가지고 드리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인다 하면은 그 종목만 몇 개, 2-3개 정도 뽑아가지고 2개 정도 뽑아가지고 거기서 호가창 보면서 큰 돈 넣어가지고 이렇게 단타 치면 되는데 그런 방에서 그 제가 공부 알려드리려고 만든 방에서 어떻게 그런 형식으로 만들겠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엔 별 생각이 없다가도 이게 진짜 한 사람만 올려주시고 막 그러니까 저 혼자서 새벽에 뭐 3시간 정도밖에 잠 안 자고 유튜브 올려드리고 종목 찾고 유튜브 올려드리고 조회수는 3회 나오고 근데 그 3회인데 30분밖에 안 보시고 이런 형식이니까 저 입장은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5시간 동안 종목 찾아서 유튜브 올려드리고 대응법 알려드리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 입장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매매하려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알려드리는 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테마랑 주식을 분석을 하고 여기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왜
왜 밑꼬리를 잡아야 되는지, 왜 분할 매수로 사야 되는지, 여기에서 짧게 먹고 빠지는 전략인지, 이런 걸 분석하고, 여기에서 오늘은 이 테마가 뜰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고, 그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호가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한테 보내주시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저 호가창에 대해서 분석을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매매한 종목을 호가를 보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에서 좀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사면 안 되고, 매도 호가창 꽉 채웠다고 이게 튈 것 같아서 샀는데 쑥 내려가고, 이게 다 음, 이 호가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이게 제가 뭐 아무거나 종목 찾아가지고 호가창 분석하면 뭐예요, 이게 와닿지도 않을 텐데. 그래가지고 음, 만약에 제가 이거 유튜브 종목에 대해서 올렸는데 뭐 연습하지 않고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시고 하면은, 이게 제가 올려드리는 보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매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매매 안 하셔도 이 주식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약속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한 주라도 사고 팔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못 사시더라도 한 주, 두 주 가지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거 안 하시면은 자기가 매매 가능한 날짜만 알려주시고 제가 그때만 유튜브 올려드려도 되잖아요. 어차피 그 매매한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저도 쉬면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해드린 거고, 이게 제가 화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5일 동안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 이게 자기는 월요일밖에 매매를 안 하고, 화, 수, 목, 금은 매매를 못 하시고, 월요일밖에 못 하시면, 전 월요일 날만 종목 올려드리면 되거든요. 그럼 저한테 부담이 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그 원래 내일 같은 시장 개판일 텐데 이런 날 스캘핑 할 건데 그래도 단타 종목 알려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그 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매매도 안 할 건데 알려달라고 해놓고 만약에 눈팅 하시면은 제 입장이 너무 뻘짓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 좀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못하는데 해달라 해놓고 이게 만약에 매매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바엔 그냥 저 혼자 좋아 보이는 종목 그냥 혼자서 스캘핑, 이런 시장을 스캘핑하고 쉬고 다른 영상 만드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화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매 가능한 날만 이게 단타 종목 알려드릴까요 하면은 네라고만 해주세요. 안 되는 날인데 만약에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왜냐면 3시간밖에 못 자요, 요즘.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종목 좀 훑어봤는데, 종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찾지 못했어요. H뱅 관련주가 떴더라고요. 거기에 우루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이 떴어요. 근데 이 종목 자체는 시가총액이 뭐 2,5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유통 비율이 24%잖아요. 이런 건
보통 보면 기관들이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분봉을 봤을 때 분봉을 보는 이유가 뭐냐? 분봉을 보는 이유는 이 세력들이 기관인지 아니면은 개인인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한 번씩 쏜 주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제가 보기엔 개인들이 하긴 힘들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15기 있네. 잠시만요. 어디 있어? 손 좀 씻고 올게요. 마저 할게요. 거래원 상세 분석에 가가지고, 아, 상세 분석 아닌데.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 여기에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눌러보면, 종목별 투자자라고 있거든요. 이거 눌러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기관들이 샀죠. 원래 이거 컴퓨터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걸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노트북으로 하니까 렉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보시면 제가 이거 개인 아니고 기관이라 했죠. 이거 미리 본 거 아니거든요. 게다가 투신 애들이 샀죠. 사모펀드랑. 그러면 못 빠져나갔으니까 내일 위아래로 흔들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어떤 전략? 3번 전략을 쓰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 들어왔고 아직 못 나왔잖아요. HBM 관련주. 이 종목을 보시면 돼요. 그 메모장에 좀 적어볼게요. 우로스 테크놀로지. 시간의 다니까도 한번 볼까요? 시간의 다니까는 밀린 모습이 없네요. 밀려도 바로 종가 관리해주고 시총도 좀 어느 정도 높지는 않고 단기로 한번 해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3번 전략. 그러니까 윗꼬리 잡을 때 조심해서 호가창 보고 잘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만약에 잡으실 때 내일 만약에 매매하시는 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어느 부분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안 보내주시면 제가 호가 분석 자체를 못 해드리잖아요. 그런 거 알아주시고 그 부대장주가 이오테크닉이었나? 네, 맞네요. 이 종목인데 이것도 똑같이 쌍바닥 만들고 기간이 샀네요. 아, 이런 식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팔았고 얘네들이 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애들도 투자 신탁 이런 애들이 샀고 그런데 이런 애들은 특징이
지금 한 번 했었죠. 여기 보시면. 개인들도 사긴 샀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들어왔겠죠. 추세 자체가 점진적으로 느는 추세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높죠. 뭐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굳이 안 들어가죠.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은. 솔브레인 홀딩스. 얘네들도 HBM 관련주. 유통 비율이 낮죠. 그러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주식을 할 때 거래량 자체가 보시면 살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죠. 평균 거래량이 이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관들이 팔렸고 이거 외국인들이 만든 상승이네요. 근데 이것도 시가총액 너무 높고 유통 비율이 적어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오해하지 말고 TFE 이 종목 보면은 이것도 외국인이 만든 상승. 이거 시가총액 낮아도 하락 추세니까 매매하면 안 돼요. YC가 솔직히 원래 대장이었죠. 여기에서 단기로 한번 해먹을 수는 있죠. YC가 애초에 대장이니까 헤드앤숄더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막판에 뭐 매수 물량도 많고. 근데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럴 바에 원익, IPS 이 종목 또 크게 상승했죠. 보면은 이런 애들도 투신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봉 자체가 막판에 너무 올렸어요. 뭐 들어가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못 빠져나갔기 때문에 기관 애들이 한번 올려줄 가능성 크겠죠. DI 또 마찬가지네요. 얘네들도 시총도 좀 크긴 한데 괜찮죠. 근데 제일 많이 오른 게 우로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이죠. 그러면 이 밑꼬리 잡아도 되고 3번 전략 써도 되는데 저 같으면 3번 전략 쓸 거예요. HBM 관련주에 얘가 가장 많이 떴기에 대장이겠죠. 시가총액 자체가 낮고 유통 비율 자체가 그 둘 다 낮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으로 해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테마를 다 매매하는 게 아니라 HBM 관련주 테마만 매매할 건 얘를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CXL 관련주 QRT 좀 떴죠. 그리고 네오셈 네오셈이 붙은 거네. 네오셈 좀 떴죠. 그리고 뭐더라? 코리아 서티였나? 아니 맞네. 시카트 이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아 서키트 얘 맞네요. 얘 맞네요. 뜬 거 보니까. 얘네들 단기적으로 한번 해먹을 애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CXL 관련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리아 서키트 이 종목이 좋아 보이네요. 시간에 다니까에서도 뭐 투매 물량 안 났죠? 만약에 하면 3번 전략인데 내일 급등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해요. 솔직히 없는 게 아니라 좀 적긴 해요. 그래도 3번 전략이 낫고
왜냐면 얘네들이 한 번씩 분봉으로 쏘아준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몇 분 만에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얘네들 못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CXL 관련주는 이 종목.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CXL. 그리고 HB. 그리고 HLB 제약이 엄청 떴잖아요. 이 종목 한번 볼까요? HLB랑 HLB죠. 이 종목 떴죠? 단기 반등 나온 거여가지고 HLB 제약이 왜냐면 제약주만 뜨죠. 그리고 얘가 뜬 건데 기관들 자체의 상승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개인들 자체의 상승이에요. 제가 말한 거 맞췄죠? 이 시장은 개인들이 올리는 거. 보시면 파동 자체도 어때요? 개인들이 만든 파동이잖아요. 누가 와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팍팍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관이 만든 상승도 맞긴 해요. 근데 개인들이 너무 많이 따라붙었어요. 이런 거 단타하면 안 돼요. 보시면 개인들이 팔긴 팔았는데 많이 안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자전 거래하면서 상승시켜가지고 물량 개인들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그런 와중에 개인들의 파동도 섞여 있는 거고요. 조심해야 돼요. 이 종목 절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메디콕스. 이 어, 메디콕스 이 종목 단기적으로 한번 해먹을 수 있는 자리죠. 왜냐하면 어제 음봉 뭐 투매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냥 말아 올려준 건데 얘네들이 한 번씩 튀어 오르는 걸 보니까 얘네들은 개인들의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네들 빠져나간 애들이 없기 때문에 막판에 상한가로 말아줘가지고 갭이 높게 나오지 않으면 매매해도 되죠. 갭이 만약에 높게 나오면 매매 안 하는 거고 어느 정도 낮게 나왔다 하면은 갭이 좀 있긴 할 거예요. 낮게 나왔다 하면은 호가창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낫긴 한데 갭이 낮다는 전제 아, 잠깐만 낮을 가능 갭이 낮을 시 3번 전략. 왜냐면 갭이 높게 뜨면은 어제 말아 올려줬던 세력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막판에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했는데. 왜냐면 막판에 올렸기 때문에 보세요. 생각보다 크진 않죠. 시간의 단위가랑 비슷해요. 보면 4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시간의 단위가에서도 투매 물량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갭이 높을 시에는 매매 절대 안 돼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3번 전략이어도 국가 보며
위험한 매매 가능성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여기 찾았다. 그러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인가? 아까 맞네. 유증 검증하고 있다고 얘기 나왔죠. 그래서 상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세력이 애죠. 원래 점진적으로 거래량 느는 애들은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하죠. 캔들 자체가 갭으로 시작해가지고 상한가 붙여놓고 좀 희한한 놈들이에요. 단기적으로 해먹어도 돼요. ABR 바이오 이 종목도 이거 어제 봤었는데 음, 너무 시가총액 높으니까 매매 안 할게요. 나쁘진 않은데 왜냐면 전저점 돌파할 가능성 크거든요. 그까지 올릴 가능성 크겠죠, 이까지. 그리고 막판에 1.35%까지 나와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3번 전략. 근데 매매 안 할게요. 이 종목 시간에 다니까 해서 약간 조금씩 틈에 나왔네요. 막 일부러 민 것 같긴 한데 매물이 꽉 차가지고 매매 안 할게요. 왜냐면 반도체 관련주여가지고 너무 식상하죠. JNTC 이 종목 신고가 돌파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가지고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오늘 제가 놀란 게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 경창산업 이 종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급발진으로 뭐 뜬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 있을 수 있겠지만 보시면 급발진 뜨죠. 뭐 의무화 가능할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떴는데 이번에 시청 뭐 역주행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맞든 틀리든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감성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9명이 죽고 뭐 3명인가 2명이 다쳤다. 불쌍하죠. 근데 그거 보고 막판에 막판에 천천히 멈췄다. 그걸 보고 아 절대로 그 뭐냐 급발진 아니고 이건 고의적으로 고의는 아니겠지만 뭐 급발진이 아니라 이건 인위적으로 낸 사고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보고 급발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도 너무 불쌍하니까 저 사람 죽일 놈이야. 급발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주식 안 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뉴진스 사건 있잖아요. 뭐 미니진이 뭐 배임하려다가 뭐 걸렸다 막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 가지고 미니진 너무 불쌍하고 방시호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슈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급발진이다 하면은 뭐 급발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어제도 저랑 누나랑 얘기하다가 말 나온 건데, 이건 급발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급발진을 주장을 했죠, 애초에. 근데 뭐 그게 중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식을 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슈가 된다. 뭐 그 사람이 거짓말을 쳤을 수도 있겠지만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단기적인 이슈죠. 이건 크게 못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 뭐 세력들은 그 이슈로 뭐 자동차 발캠이라나? 모르겠다. 뭐 발캠 사진 뭐 도입 얘기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이나 뭐 그런 애들 뜰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뭐 어떻겠어요? 당연히 브레이크 관련해서 뜨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든 틀리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내고, 아니 고의는 아니고 뭐 실수해가지고 내고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슈가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보고 소설을 쓰면 안 되고 그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 이슈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니진이 뭐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시혁이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로.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뭐 일하러 가가지고 제 압박걸 되는 분들이 다 이게 주식을 할 때 소설을 쓰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소리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하기 좀 그렇잖아요. 듣는 내 보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실적 있는 애들로 단타를 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땐 꿈을 먹고 크고, 시장이 안 좋을 땐 그 이게 눈으로 된 수치가 어느 정도 있는 애들에 대해서 좀 오르거든요. 근데 거기 그 말 듣고 어, 어느 정도 동의를 했죠. 근데 이유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실적,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하면 그때가 고점이거든요. 그 거기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때 동안 들고 가야 된다. 단타에서 물려도 그때 동안 들고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그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리포트 보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실적이 얼마 이상 나올 거다 했는데 그 이하로 나왔어요. 기대치보다 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 맞겠죠. 근데 한국 주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주식은 그런데 실적에 따라서 실적 기대치보다 높으면은 추가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도 실적보다 낮으면은, 기대 실적보다 낮으면 하락을 하죠.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죠. 근데 한국 주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 실적의 최고치다, 아, 실적 좋게 나왔다 하면 이미 다 개인들한테 물량 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뭐 모든 주식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것도 급발진 관련주인데 어때요? 그 앞에 뭔 액션을 취했죠. 그리고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
이거 막 음봉인지 양봉인지 다 음봉으로 보는 게 낫긴 한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고, 막판에 만들었으니까, 키움 현재가 그 매수 물량도 적겠죠? 보나마나. 맞죠? 적죠? 그리고 매도 물량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면 갭이 상대적으로 낮게 뜰 거니까, 마이너스 한 3% 구간에서 5% 구간대 잡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호가창 보고 좋다 싶으면 뭐 1번 전략 써도 되고. 전 근데 2번 전략 쓸게요. 경창산업 2번 전략 또는 호가 보고 3번 전략. 1번 말고 3번 전략이라고 적을게요. 아니다. 1번 전략.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 1번 전략이라고 장전 매수랑 호가창고 1번 전략 같아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뭐 사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됐어요. 그래서 2번 전략 섞어가지고 3번 전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손절해야 돼요. 알겠죠? 1번 전략은 애초에 적은 돈으로 하는 매매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황신 브레이크. 얘네들도 떴죠. 얘네들도 뭐 쓰인 줄은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얘네들 시간의 단위가에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밀렸죠? 의도적으로 민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 갭이 좀 나오겠죠. 4%, 막 5% 이런 게 돼가지고 시가 고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얘들이 급발진 관련주로 적을게요. 음, 상신전자였나? 맞네. 상신 브레이크. 시외 상한가 이후 밀림, 밀리고 약 3% 부근의 마감이라고 적어놓을게요. 아마도 재료 소멸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니까 급발진 관련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좀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재료 소멸이거든요. 단기적인 애들에 불과를 해가지고 그런 거 들어가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중 NCS 이 종목도 그 관련주죠. 군봉 자체도 잘 만들어졌고. 근데 얘네들은 시간에 나니까 해서 막판에 올렸네요. 한중
NCS. 막판에 4% 5%? 약 5% 올림이라고 적어볼게. 근데 전 만약에 그런 거 단타 칠 바엔 경창산업 이 종목을 단타 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대장이거든요. 그리고 테마는 얘네들 이외에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그렇게 특별한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급등락을 보고 급등승락 이 종목을 보고 한 개씩 한번 체크해 볼게요. 뭐야? 이런 식으로 찾아 좀 드렸는데 내일도 막 매매 올려달라 하셨는데 안 올려주시면 카톡 안 올려주시면 좀 슬플 것 같네요.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왔죠. 이런 애들은 내일 큰일 날 확률이 크겠죠? 시가 자체가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할 가능성도 크고. 그럼 어느 정도 낮죠. 근데 시가 또 고점에서 시작을 하면 어제 산 애들은 플러스 5% 수익일 거 아니에요. 어제 시가 부분에만 해도. 그래서 매물이 너무 커서 이런 건 바로 급등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4% 부분에 시작을 하면 만약에 개인들이 만들었다 하면 개인들 매물을 받아 먹고 올려줄 가능성도 크겠죠? 근데 그럴 바엔 매매 안 하는 게 낫죠. 메디콕스 이 관련주 제가 얘기했던 거 얘 별로고 얘도 별로고 얘는 좋고 얘는 별로고 뭐 이건 어느 정도 해먹어도 되겠네요. 푸드나무 시간을 나니까에서도 이렇게 매도 물량 없고 하니까 푸드나무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테마가 형성이 아직 덜 된 것 같긴 한데 적어드릴게요. 거래량 단기로는 매매해도 된다고 적어놓을게요. 호가 보고 매매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한 종목씩 찾거든요. 근데 테마를 보시고 하는 게 나으니까 뭐 캔들 말고 시간에 나니까 해서 상승한 애들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블루엔텍 대장이었죠. 시간에 나니까 해서 상한가까지 갔나? 안 갔네. 뭐 1번 전략으로 호가 보고 매매하셔도 되겠네요. 이런 애들은. 블루엠텍이 원래 비만 치료제 대장이죠. 이렇게 쏘고 매도 물량 없고 이렇게 한 번씩 횡보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 먹어주는 흔적이 있으니까 시가 자체가 만약에 높지 않게 뜬다 하면은 제일 추천 종목이죠. 시외 8.28% 상승 마감 1번 전략. 전 이 종목
매매 볼 것 같아요. 그리고 HLB는 매매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게 상한가까지 갔는데 HLB가 뭐냐? HLB 파마진, 파나진 이 종목 위아래로 흔드는 캔들이 두 개 나오고 상한가까지 갔는데 시총이 낮아가지고 얘네들이 뜬 것 같아요. 개인 세력들이 막판에 보면은 물량 먹었잖아요. 그 시가가 그럼 고가가 될 수가 있겠죠. 막판에 물량을 모았으니까 어제 산 애들은 시가 자체가 높으면은 다 수익 구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 들어가면 안 되고 왜냐면 매집 그런 거 없이 올라갔으니까. 이 종목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죠. 상신 브레이크보단 좋아 보여요. 브레이크보단 좋아 보여. DNT 이 종목을 보면은 4%까지 올랐죠. 근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